안녕하십니까. 66회, 최근에 이제 시험 봤던 게 최근에 66회죠. 뭐, 그 전에 65회, 64회, 63회, 그 전에 나왔던 건 뭐 출제 오류가 아닌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출제 오류가 뭐가 출제 오류가 됐느냐. 당신이 이태민이 맨날 그냥 출제 오류했다고 당신이 그냥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자빠졌는데 그러면은 뭐가 출제 오류냐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하여튼 산업일가공단 애들 출제하는 애들 검토해가지고 출제팀에 있는 애들이 참 수고 많네요. 엉터리 문제 내느라고 고생하고 또 그걸 뒤로 빼돌려가지고 볼텍하고 양아치 학원들한테 이제 정보하고 문제를 전달해주고 참 아이고 별 거지 같은 짓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이런 시험을 목줄을 쥐고 있는다라는 게 출제가 목줄 아닙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서 계속 그러는데 참 수고 많네요. 참 얘네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답이 안 나와요. 나 봐도. 그러면 66회 이 작업형 1일차부터 3일차 이 보건 문제를 통해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제 설명이 맞다 틀리다라는 걸 인정하실 거예요. 만약에 제 말이 틀리다 그러면 댓글을 거기다 써주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시험 보신 분들은 그때 당시 이제 그거를 5시간씩 시험 문제를 보고 있었으니까 5시간만 봤습니까? 아침에 일찍 나눠주면은 그때서부터 계속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억을 하실 테니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요. 이 보건 문제가 100% 똑같은 거는 아닙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렇지만 이제 제 말이 틀렸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틀리다 그러면은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세요. 그 수정해서 수정해서 이제 아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배치도야 별 문제 이런 것들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건데 PLC 1일차부터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PLC 이 문제를 보시면은 자 뭐가 이제 문제점이 되느냐 출제 오류고 오류 문제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자, 이 타임 차트가 이 두 개예요. 타임 차트가 하나가 있고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쪽 타임 차트는 SS-A 있지 않습니까? 이 A가 입력이 들어와야지만 이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 타임 차트 2는 SS-B가 이제 여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동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출력이 겹치잖아요. 봐봐. 이만큼 겹치잖아. 그치? 자, 그러면 SSA가 들어올 때는 요 동작하고 SSB가 들어올 때는 요 동작을 하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자, 만약에 SS-A하고 SS-B가 동시에 두 개가 이게 온이 됐어. 그때는 어떻게 따지는 거야? 이 두 개 다 출력이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둘 중에 얘만 동작해야 됩니까? 아니면 얘만 동작해야 됩니까? 뭐요 도대체 이게? 이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참 이거 미스지 미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라 하냐면 상호 락을 걸어줘야 된다. 상호 락 관계에 있다. 이 타임 차트 1과 타임 차트 2는 서로 상호 락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시라도 해줬어요. 그렇게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안 써주고서 이렇게 막연히 이렇게 해서 냈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두 개 다 이거 온이 되고 이게 온이 됐을 때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해서 나가야 돼. 두 개 다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두 개 다 나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만 이게 이거하고 이게 두 개 다 온이 됐을 때는 얘만 동작할 수도 있는 거고 얘만 동작할 수 있는 두 개 다 동작하면 안 되겠지. 출력이 겹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지. 그지? 요것만 온이 될 때, 요것만 온이 될 때 이게 동작을 한다. 아니면 상호락 관계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문구가 여기 PBA를 눌렀을 때부터 5초라고 그랬어요. 5초 안에 눌렀을 때 얘가 입력이 안 되게끔 하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거를 좀 감독관이 편안하게 딱 알기 위해서는 5초라 하지만 4초라고 했어야 됐어.
이 4초면 이거 딱 켜지잖아. 켜지고 나서 PL2가 켜지고 난 다음에 PB-C를 눌러서 이제 정지 동작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 근데 그걸 5초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뭐 크게 문제를 잡을 필요는 없지만, 감독관이 검사를 편의하게 해서 5초가 아니고 4초라고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PL2가 켜지면 그냥 바로 그때서부터 PB-C가 입력이 안 돼야 된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쪽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초 동안에 정지 동작을 하고 있잖아. PB-C를 눌러서 이렇게 꺼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때 이제 PB-A를 누르면은 이게 이제 이 점등 동작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써야지.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여기 이걸 다 키고 나서 이 동작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안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정지 동작을 할 때 이 입력 동작 있지 않습니까? 시작 동작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문구도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이 미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타임 차트 1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타임 차트 2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게 연산 명령을 좀 사용해야 돼요. SSP를 갖다 ON을 했을 때, 요것만 ON을 했을 때 SSA는 이제 꺼져야 되겠죠. 그때 PBA를 누르면은요, 여기 카운트 값이 1이 올라갔잖아. 여기 1이 올라갔다고. 그러면 이제 PBB를 누르면 여기 이제 요거 곱하기 1초 해가지고 1초 해가지고 그럼 1초잖아. 그러면은 PBB를 누르면 PLA가 1초 동안 켜지고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PB-C 있지 않습니까? 요걸 누르면 1초 후에 요 초만큼 켜지고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켜져 있던 게 꺼지고, 얘도 켜져 있던 게 요때 꺼지고, 요거는 이제 요걸 뭐 저는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요거랑 요거 플러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등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SS-C를 갖다 눌러가지고 얘를 갖다 완전 초기화를 시켜버려. 지금 카운터 값이 1이 올라갔잖아. 1이 올라간 걸 초기화 시키는 건데, 이 초기화를 시키잖아. 얘가 이거 눌렀을 때 이렇게 요때.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 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요거 SS-C를 갖다가 누르기 전에 지금 여기 PB-B를 한번 눌렀고요. PB-C를 한번 눌렀잖아. 이렇게 눌러서 요 동작을 한 번씩 했잖아. 이 동작을 할 때에도 이게 먼저냐, 아니면 순서에 관계없느냐, 이런 얘기가 빠졌어요. 문제에서 빠졌잖아. PB-B를 먼저 누르느냐, PB-C를 먼저 누르냐, 아니면 순서에 관계없이 눌러도 되느냐, 동시에 눌러도 되느냐, 그런 게 언급이 없잖아. 그죠? 언급 없었죠? 없었으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동작이 끝난 다음에 또 여기서 요거 누르기 전에 PB-B를 갖다 또 눌러서 이 동작이 또 반복이 되느냐, 한 번만 하고 끝나느냐, 그것도 중요하잖아. 안 했잖아. 그런 거 미스가 굉장히 많죠.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프로그램 하냐고. 언급이 없잖아. 그걸 가지고 이런 문제 가지고 시험을 본 거야. 그렇잖아요. 제어 동작이라는 건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순서에 관계없이 입력을 해서 요 동작을 시키면은 한 번으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반복해가지고 또 누르면 요거 누르기 전까지는 이 PB-B나 C를 갖다 계속해서 반복시킬 거냐, 그런 게도 언급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뭐 문제가 엉성한 거지. 문제만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런데 미스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자,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1일차 보건 문제 보시면은 그 시퀀스 에러도를 보겠습니다. 이 시퀀스 에러도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 돌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놓고서 설명드릴게요. 뭐 하나만 설명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T1 여기 B 접점이 있고 T1 A 접점이 있죠. 이거 수정된 겁니다. 요거랑 요게 바뀌었던가 그래요. 요거랑 요게 바뀌어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래는 이 세로로 그려보면은 원래는 여기 T1 이렇게 그 T1 B 접점이 있고 이쪽에 그 뭐 이렇게 그 뭐 MC2인가 MC1인가 있잖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T1 A 접점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공통을 못 잡아요. 이렇게 8번 공통을 반드시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 맞바꿨다고, 이렇게 맞바꿔서 했다고. 자, 오줌 못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봐. 출제자가 그런 것도 못 생각하나. 그죠? 그래서 T1 B 접점이 있고 T1 이렇게 A 접점이 있으면요, 여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요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8번 하고, 여기 B접점이고 5번, 이거 A접점 6번이잖아.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타이머가. 타이머가 2A, 2B, 그 온딜레이 타이머가 아니잖아. 1A, 1B 타이머잖아. 일반. 그러면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망각했더라고. 그런 거 보면 참 출제자가 참, 아유, 이게 얘네들은요, 출제자를 출제를 내요. 얘가 출제를 내면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렇지. 한번 검토를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산업인력공단에다 갖다 주겠죠. 그럼 산업인력공단은 또 검토자한테 갖다 줘요. 검토자라는 얘한테 갖다 주면 얘가 또 이제 검토를 두 번째 하죠. 두 번 검토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산업인력 출제팀에서 또 하잖아. 네, 출제팀에서 마지막으로 3번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면이 나와. 아니 3번이나 이걸 이 작업을 하는데도 이런 엉성한 문제가 나온다는 게 참 무슨 발로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지. 수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제 말이 좀 말이 안 되지. 3번을 검토하는데 이런 오류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바꾼 거야.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거지. 한마디로. 참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걔네들이 뭘 어떤 생각을 갖고 그리는지도 도대체 모르겠고요. 참 이 도면이 좀 독특한 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FLS 저기 A 접점하고 B 접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동시에 같이 써. 이렇게 해서 하나 타이머로 또 들어가. 요런 것 좀 독특하다. 그리고 이 도면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더라고. 이 출제자가. 왜냐면 그 YL을 3개를 집어넣고 이 PLC 쪽 있지, PLC가 아니고 요 시퀀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봐봐. 여기 K1, K2, K4 요거 동작하면 요거 동작하게끔 이 시퀀스 쪽에 이렇게 집어넣어. YL은 원래 그 경고램프 뭐 그거잖아. EOCR 작동하면은 그런 거 많이 쓰는데 이쪽에다 집어넣으니까 막 어떻게 보면 막 EOCR이 뭐 이거 3개나 되나? 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다고. 근데 EOCR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유추가 되지를 않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유추가 될 수가 있나. 어떤 거는 보면요. 그 뭐지? 정지됐을 때는 RL 램프가 켜지고요. 전동기가 동작하면은 녹색불이 켜지잖아. 그지? 그런데 그거를 GL하고 RL을 바꿔놔 버려. 이 도면 그래. 그러니 도대체 뭔지를 알아, 이게 도면을. 모르지. 요 키프릴레이 또 썼네. 키프릴레이 기호를 썼는데, 이 키프릴레이는 이거 정전이나 뭐 순간 정전 시에 이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 거. 여기 자기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자기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유지 접점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순간 정전 시, 정전이 되더라도 이게 풀리지 않고 자기유지가 살아있어요. 복전돼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키프릴레이 번호인데 이걸 썼어요. 그러면은 이 도면에 대해서 시퀀스 도면에 대해서 뭐예요? 정전 검사를 할 거냐? 정전 테스트 검사를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이 키프릴레이 번호를 썼으니까 봐봐. 그지? PLC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국 그 시퀀스 도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K1, K2, K3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일반 릴레이가 아니고 키프 릴레이를 꽂아 써야 돼요. 그러면은 정전 시에 순간 정전 시에 이제 그 유지를 합니다. 근데 그 정전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또 그 유지는 못 해요. 그게 그런 릴레이야. 그러면은 이런 릴레이를 써서 했다고 하면 이 도면은 정전 유지 검사를 할 거냐 안 할 것이냐 이것도 써줘야 되는데 뭐 감독관이 그걸 알아? 정전 유지 테스트 했겠어? 안 하지? 그게 뭐요? 그럼 출제자가 그러면은 정전 검사는 하지 않는다. 정전 유지에 대한 뭐 테스트는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 언급이. 도면도 틀렸지만 좀 그렇잖아. 여러분이 봐도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2일차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일차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한번 볼까요? 뭐 배치도야 뭐 조금씩 뭐 그런 거야. 뭐 별 문제 삼을 것도 없고요. 자, 여기 또 PLC 한번 보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이 SSA와 SSP가 이제 뭐 상호라 관계다. 둘 중에 하나만 입력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들어올 때는 뭐 얘만 동작할 수도 있는 거고, 2개가 들어올 때는 얘만 동작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2개 다 동작은 안 되겠지. 겹치니까. 그죠? 겹치니까 2개 다 들어올 때는 2개 다
동작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요거에 대한 초도 4초로 하는 게 좋습니다. 감독관이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은 요거 켜지고 나서 1초 후에 뭐 이거 눌러야 된다고 하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 PLD까지 켜졌을 때 PL-C를 바로 누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은 감독관도 좀 검사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 이쪽도 정지 동작을 하고 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은 시작 동작이 안 되게끔 이렇게 안 된다라는 문구도 넣어줘야지 더 좋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보니까 그 SSB를 갖다 온을 했을 때, 얘만 온을 했을 때겠죠. 그때 이제 자, PBA를 한번 눌러도 PBB를 한번 눌러도 1 값이 들어갔겠죠. 이 1 값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거 누르니까 1초 1초네. 얘는 이거는 1값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1초씩 해가지고 PB-C를 누르면은 여기 PBA 누르는 여기 1이니까 1초 켜졌다 꺼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요거 이제 PLB는 PBB 여기 곱하기 1초 해가지고 그거만큼 켜지는 거예요. 1초. 요게 1초니까. 그래서 요거 눌러가지고 SSC를 눌러가지고 초기화를 하죠. 그리고 나서 PBA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고 그 카운트 값 3이 들어갔겠죠. PBB를 누르면 2번 들어가잖아. 여기는. 그러면 요거는 3초, 요건 2초라고. 그러면 PB-C를 누르면 PLA는 3초, 요건 2초 켜지고 꺼진단 말이야. 그거네. 딱 보니까. 그리고 얘는 반대로 이제 켜졌던 게 꺼지는 거고, 요거는 합쳐지는 거죠. 요거 합쳐져서 여기 표시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여기 PB-C를 갖다 지금 여기 1값이 저장돼 있죠. 여기도 1값이 저장돼 있어 가지고 PB-C를 누르면은 PLA가 1초 켜졌잖아. 그래서 이제 꺼졌잖아. 근데 SSC를 누르지를 않았으면 초기화가 안 됐을 거 아니야. 메모리에 PBA에 1값이 저장됐고 PBB에도 1값이 저장돼 있을 거라고. 이걸 해서 여기서 한 번 해서 꺼졌는데 다시 PB-C를 요 시점에서 눌렀을 때 이 동작이 반복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걸로 한 번을 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몇 번을 반복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어쩌자는 거예요. 여기 그림은 한 번씩으로 돼 있지. 근데 뭐 여기 두 번째 PB-C를 두 번째 눌러가지고 이거 한 번씩 더 켜지면 안 돼? 뭔데 도대체? 뭐가 그런데?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 그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뭐 여기 보면은 얘도 이렇게 순서대로 누르는데 순서에 관계없이 눌러도 이게 들어가야 되겠지. 카운터가 들어가야 되지. 이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PBA를 한번 눌렀다가 이제 PBB를 한번 눌렀다가 PBA를 또 눌렀다가 PB-B를 갖다가 또 눌렀다가 이렇게 번갈아 눌러도 되고, 뭐 순서에 관계없이 PBB를 먼저 눌러든지 해가지고 카운터 값이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순서대로 이렇게 누르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언급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 이런 것들이 제어 동작의 오류, 출제 오류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도면을 한번 또 볼까요? 뭐 배치도야 뭐 이거야 뭐 별 문제 없는데, 이것도 그렇고요. 여기 이제 PLC 같은 경우 여기 2초라고 좀 해주면 좋은데 5초라고 해버렸어. 5초라고 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끊고 나서 뭐 5초인가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예, 그런 문제점들, 요거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미비가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밑에 이제 이 산술 연산 이거 보면은요, 얘는 이제 PBA를 눌러서 3이 들어갔잖아. 그 PBB를 눌러서 2가 들어갔잖아. 이걸 뭐 번갈아서 뭐 순서에 관계없이 입력을 하느냐, 아니면 요거 입력하고 나서 이걸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런 것도 언급도 없고, PB-C를 누르면은요, 이 PLA는 이거 두 개 더한 값이에요. 이거 더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덧셈을 해준 거예요. 덧셈을 해줘가지고 지금 5잖아. 5초 동안 켜지고 꺼지는 것이고요. 요거는 PL-B는요, 요거는 뺄셈이에요. 뺄셈이야. 그러면은 3 빼기 2를 해주니까 1이잖아. 1초 켜지고 꺼진 거야. 그러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뺄셈이야. 뺄셈.
자, 뺄셈 같은 경우에는요,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PB-A가 한 번 입력이 됐어요. 카운터 값이. 그런데 PB-B가 예를 들어서 4회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뺄셈을 해줬을 때 1 빼기 4 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 되죠? 이거 마이너스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그지? 그러니까 이 뺄셈의 연산 결과는 반드시 뭐예요? 뺄셈의 연산 결과는 0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 타입이지. 양수, 0, 음수 이렇게 세 가지 정수로 나온다고. 정수로 나온다고. 덧셈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0이고 0이면은 이거 눌렀을 때 이게 0이겠지. 덧셈은 0하고 양수밖에 없어. 이거 덧셈은 0하고 양수밖에 없고요. 요거는 이제 양수 0, 음수일 경우에는 요건 뺄셈은 이 영역이 있다고. 그러면은 음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음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뭐 3으로 보고서 얘를 뭐 3으로 표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음수면은 음수가 이렇게 나오면은 음수 연산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0으로 따질 것이냐. 그래서 안 켜지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지금 PBA가 예를 들어서 PBA가 1회 집어넣고요. PBB가 예를 들어서 5회를 집어넣었다. 5회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큰 수에서 둘 중 큰 수에서 큰 수 빼기 작은 수 해줘도 돼. 작은 수.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큰 수가 뭐예요? 5잖아. 5 빼기 2를 해주는 거잖아. 봐봐. 그러면은 분명히 어떻게 되는 거야? 0 이상 양수가 나오는 거지. 0과 양수가 나오는 거야. 그때는 음수라는 게 음수가 없게 되는 거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고. 근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준다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음수가 나왔을 때는 0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런 데 언급도 없고 그냥 개판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지. 이게 개판이지 무슨 생각을 해봐. 이게 뭐예요 생각을 해봐.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산술명령 문제를 내느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여기 그 SSC를 갖다가 여기 입력을 안 했잖니. 이걸 안 했으면 초기화가 안 됐으면 이 값이 그대로 살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거 끝났을 때 요때 PB-C를 재입력을 하면 이 동작이 재동작이 되느냐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나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해가십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된 그런 문제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시험 때보다는 상당히 신경을 썼어요. 얘네들이 뭘 신경을 썼나 봤더니 PSC 문제도 연산 문제 낼 정도로 열심히 좀 많이 공부를 좀 한 거는 사실이고요. 얘네들이 출제자 얘네들이 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 문제의 단자대가 있잖아요. 거의 안 남아요. 거의 안 남는다는 거는 정말 그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단자대 개수 이게 딱딱 맞추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 맞췄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쓴 거다 도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문제점이 좀 많은 도면이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 멀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얘네들 전기하고 또 뭐 소방이나 뭐 공조 뭐 이런 데에도 그 전기뿐만이 아니고 소방이나 뭐 공조 이런 데에도 시퀀스 작업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퀀스 공사 작업을 하는 그 시험이 있는데 거기서도 시퀀스를 합니다. 시퀀스를 하는데 걔네들하고 전기하고 틀린 게 있습니다. 걔네들은 막 공통 같은 거 좀 안 잡아도 돼요. 공통 같은 거 뭐 무리하게 안 잡아도 되는데 전기는 이 바깥으로 나간 이 단자대 있지 않습니까? 공통 무조건 잡아야 돼. 그렇게 봐야지만이 걔네들하고 분류가 되는 거야. 기술자로서. 걔네들하고 틀린 게 뭔데? 소방하고 솔직히 말해서 뭐 공조하고 전기하고 다 똑같으면 되나? 그렇잖아. 뭐래도 하나가 더 규정이 까다롭고 FM대로 적용을 해서 시험을 보게 해야지. 아니 이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당신 말이야 저기 뭐 소방이야 전기야 뭐 저기 뭐 통신이야 뭐요? 그러면 뭐요 도대체? 깍두기도 아니고 말이야. 응? 이것저것도 아니잖아. 섞어놓은 거 같잖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그 단자대를 갖다가 이제 최소 수로 딱 맞게 맞춰놓은 거 보니까 신경을 참 많이 썼네. 많이 썼는데 아직 좀 더 갈 길은 멀었다 싶고요. 아니 그 검토를 몇 단계를 거치는데 한 3번씩은 검토를 하잖아 니네들. 근데 이거 어떻게 이런가, 아직도 이런가 난 모르겠네. 보면 문제가 참 좋은 문제를 망쳐놨어 얘네들이. 문제가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인데 뭐예요, 얘를 갖다가 타임 차트를 이렇게 그렸으면 동작사항, 동작 설명을 제대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미스가 많아. 그 얘기는 그 제어 동작을 잘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여기서 땡인 거야. 여기서 끝인 거야. 여기서 봐봐, 여기서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 뺄셈도 말이야. 그냥 뺄셈 하면 되는 줄 알아. 근데 뺄셈 보면은 0도 있고 음수도 있잖아.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니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느냐.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미비가 되어 있고. 이거 여기서 끝나면은 끝나는 거냐. 아니면은 뭐 다시 이제 PB-C를 누르면 이거 기억돼 있으니까 이걸 다시 반복하는 거냐. 뭐냐. 몇 번을 반복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도 언급이 없어. 그러니 좀 제가 봐도 아직은 멀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기능장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그 복합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이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제어 동작을 잘 생각하고 이 경우 저 경우 다 따져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문제라고 그냥 막 찍어내고 그러면 안 돼. 뭐 요번에 순서대 내려고 뭐 품 잡았나 어때나 모르겠는데 참 순서도 내는 거, 순서도 막 하는 거 보니까 난 참 어이가 없더라고. 역사상 나 순서도만큼 그런 사기꾼 문제는 나 처음 봤어. 내가 지금까지 찾아봐도 야, 순서도가 참 제일 하여튼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근데 그냥 주구장창 순서도의 시대도 있었지, 한마디로. 그리고 막 그림 쪼가리 같은 거 막 이것저것 막 끼워 맞춰서 억지로. 아니 전기기능장 시험에 PhD 시험이 그림 쪼가리 해석하는 시험입니까? 논리회로 하고 뭐 타임 차트 하고 뭐 시퀀스 회로도 막 접목을 시켜놔가지고 막 이거 뭐 병신 물고기 시험을 만들어놨는데 아니 전기기능장의 PhD 시험은 제어 동작을 시험을 보는 거야. 제어 동작을. 응? 그림 쪼가리 해석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좀 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제의 난이도의 평준화를 맞추지를 못해요.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렵고 막 들쑥날쑥하고 막 출제어로 막 남발하고 난리가 아니었어. 왜 그러나 난 모르겠대. 그 미친놈들이 출제를 냈잖아 과거에. 제정신이 아니야 이것들이. 막 검토자 그런 애들, 또라이 애들이 막 내가지고 이게 뭐 무슨 문제인가 난 도대체. 문제는 PLC에서는요. 자, 시퀀스 공사작업은요. 시퀀스 공사작업 하는 거 시험 보는 거야. 전기 기능장에 시퀀스 공사작업 시험 보는 거죠. 거기에 뭐 시퀀스 제어 동작 평가 받으면 되는 거고. 작업한 거. PLC의 시험은요. 제어 동작을 시험 보는 거지. 무슨 그림 쪼가리 뭐 해석하는 시험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난이도도 못 맞추고 문제의 질이 나빠져요. 응? 질이 형편없어져. 응? 아니 그 좋은 동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도 불구하고서 아니 무슨 그림 쪼가리 쬐끔쬐끔 집어넣어가지고 56회, 57회, 58회, 50. 아이고 참 그런 미친 시험을 봤었다니까 과거에.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출제 어려운 문제 남발하고. 그나마 지금 그래도 조금 많이 좋아진 게 이거야. 지금 많이 좋아진 게 이거라고. 그래도 아직도 멀었잖아. 봐봐. 아직도. 제 얘기 들어보면. 이게 현실이야. 출제. 그게 저게 저기 그 산업인력가공대 출제팀에 있는 애들하고 저 검토자하고 출제자 있잖아. 얘네들 내 말에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 댓글 써놓고 그냥 좀 나가서 한번 보게. 뭔 이유가 있는지, 내 말이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거기 한번 써놓고 나가.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왜 니네들이 거기서 그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 못된 짓 하고, 시험 문제 빼돌리고 정보 빼가지고 팔아다 처먹고, 그거 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냐고. 나는 내 성격상은 만약 누가 나를 비난하면 더러워서 나 그만두고 말아버려. 근데 얘네들 꿋꿋이 잘해.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맨날 그 꼴이야. 응? 참 답답해요.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문제를 보면은 너무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문제인 것 같아. 66회 때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하긴 했지만 좋은 문제가 되려면은 아직 멀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7회도 지켜보고 68회도 지켜보고 계속 한번 지켜보자고요. 보는데 아휴, 제가 봐도 고기가 절레절레 아직 멀었다 얘네들, 그런 생각이 한번 드니까 많이 공부 좀 하고 많이 연구도 좀 하고 해서 좋은 동작에 좋은 문제들 이렇게 해서 하고 평가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작업량 좀 줄여라. 아이고, 작업량을 줄여야지. 그거 어쩌자고 그러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 이 문제를 평가를 해보면요, 안 좋은 점이 있다니까. 이 문제에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 봐. 이거 정력에다가 직입으로 봐요. 이거밖에 없어. 전기는 그냥 Y델타도 없다니까. 아니, 기능사도 Y델타를 하거든? 아니, 기능사도 Y델타를 하잖아. 근데 전기기능장 Y델타를 안 해요. 웃겨요. 자, 그럼 주회로 이걸로 땡겨. 자, 거기다가, 자, 스위치 배선을 봐봐. 공통 잡을 때는 뭐 이런 데밖에 없네. 이거 봐. 이거 봐봐. 뭐, 이거 두 개. 이게 아니고, 요런 거요. 여기, 이렇게 잡는. 이거밖에 없어. 공통. 응? 그 외부 공통, 바깥으로 나간 공통. 이게 스위치니 스위치니 버튼이니 램프 결선이 너무 단조로워. 이거는 기능사도 이거보다 더 어렵다니까, 배선이. 스위치 쪽 배선 있지 않습니까? 스위치나 램프 같은 거 있잖아, 배선이. 얘는 좀 저급해. 이거는 내가 봐서는 기능장 문제라고 보기엔 좀 그래. 기능사 수준 이하야. 왜냐면 기능장이면은요, 기능장은 그 배선하는 거 시험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 그럼 주회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보조회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 주회로라면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직입, Y델타, 정력, Y델타, 뭐 그 다음에 또 뭐 보상기동이나 뭐 리액터 기동, 그죠?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분상기동, 뭐 분상이면은 단상이 들어가야 된다. 단상 들어가가지고 콘덴서 그거 써야 된다.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 뭐, 아니, 기능사도 Y델타를 보거든요. Y델타는 보는데, Y델타 보잖아. 기능장은 Y델타 없어. 그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자, 보조회로 보자고. 보조회로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도요, 버튼이, 뭐 이런 것들 봐요. 이런 거 봐봐. PB1 해줬으면 뭐 PB1 해주고요. PB 뭐 2 해주고, 뭐 여기는 PB1 해주고, 뭐 여기 PB2 해가지고 요 A 접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집어넣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에 뭐 PB0 있고, PB0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봐. 이런 거. 근데 이렇게 배선하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봐봐. 원래 스위치 결선하다 똑 떨어져야 되거든. 그걸 평가를 하는 거 아니야. 뭐 셀렉터 스위치나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 단조로워. 이런 배선은 그냥 작업량만 좀 많았지. 작업량만 이렇게 많았지. 기능사 수준
작업 이하야. 그래서 제가 좀 저급한 도면, 다시 말해서 기능사 수준 그런 도면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하야. 그거 이하. 왜냐면 작업량만 많기 때문에. 뭐 작업량을 평가하는 것도 뭐 요소라고, 평가 요소 중에 하나로. 아, 적당히 많아야지. 적당히, 응? 적당히. 이거 하다 쓰러져 죽게 생겼다, 야. 아이고, 나 참. 그래서 문제는 좀 작업량을 좀 줄여야 돼. 작업량은 좀 줄이고, 어? 많이 줄일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줄여. 적당히 줄이고, 그 배선은 이 주회로 배선하고, 회로하고, 보조회로 있잖아. 보조회로. 회로 배선을 평가를 해야 되거든. 평가를 하려면은, 요 주회로는 뭐, 최소한 Y델타까지는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 스위치, 버튼, 램프, 뭐 이런 결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려워야 되고, 또 이 뭐 코일 밑으로 이제 접점이 가는 경우도 많겠죠. 이 코일 밑으로 막 접점들이 막 가잖아.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평가가 돼야 된다고. 이게 좋은 도면이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이다. 이게 기능장으로서 기능장 평가. 이해가십니까? 제 말이 맞다고. 내 말이 틀리면 한번 토 좀 달아봐라. 야, 니네 출제자니 뭐 검토자니 내 말이 틀렸냐고. 좀 그렇잖아. 이 도면, 그냥 이 도면은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막 이리저리 꿰맞춘 도면이요. 그냥 그렇잖아. 꿰맞췄는데, 꿰맞히더라도 기능장을 적절히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응? 내 말 맞지? 예? 맞다고. 그렇게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네. 내가 좀 많이 이걸 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고, 참 별의별 꼴을 다 봤는데, 글쎄요, 내가 이제 앞으로 기능장을 이 공부해서 딸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한참 선배고,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고 갈 것인가, 어떻게 이끌어주고 갈 것인가, 많이 고민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 전기 기능장이라든가 기타 기능사 기능장 시험, 그리고 기술사 뭐 산업인력과 평가하는 이 자격증 시험에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이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 그 기술계가 난 썩었다고 봐요. 난 제대로 된 시험이 아니다, 이렇게 봐. 그래서 이것들을 올바로 고쳐서 좋은 시험이 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산업인력가공단이 글쎄, 나는 뭐 시퀀스회로도 공개하고 뭐 접점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접점 막 이렇게 바꾸고 막 위아래 바꾸고 막 이것도 이렇게 했다가 막 Y델타 내버리고 막 그러면 그게 어려운가? 그 공개를 좀 해가지고 이거라도 주면은 뭐 PLC만 하면 되잖아. PLC는 주면 안 되겠지. 왜냐면 PLC 했다 하면 그 답 달달달 외워가지고 풀어오면서 가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얘는 뭐 접점 위치 바꾸면 되잖아. 접점 위치 바꾸고 동작 좀 바꾸는데 그게 어렵나? 그래가지고 공개를 안 하는 거야? 아니죠.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개를 하면은 소송 문제 있어요. 소송에 걸릴까봐. 학생들이 이제 출제 오르다 막 이따위 문제 가지고 했냐 소송할까봐. 요걸 막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빼돌려서 걔네들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제 과정에서 정보와 문제 빼서 유출해서 장사해 먹는 거지. 이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목줄이거든. 걔네들 밥줄이거든. 목줄이자 밥줄이야. 폴텍이 문제 내잖아. 폴텍이 내고, 폴텍 그 놈이 또 가가지고 검토자라고 들어와서 폴텍 출신 있잖아. 밖에서 일은 해. 근데 폴텍 출신이야. 걔네들이 뭐 검토도 하고, 산업외 출제팀에서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보관을 갖다가 걔네들 폴텍 애들도 보관하고 있어, 문제를. 그거 꺼내다가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산업에도 안 고쳐도 돼. 산업에도 안 고쳐도, 아, 이번에 뭐 냈다? 그러면은 폴텍 애들 금고에 있는 거 그거 꺼내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뭐 양쪽에서 막 다 그냥 이곳저곳에 다 유출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놨어. 그런 구조기 때문에, 검정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목줄이자 밥줄을 갖다 잡고 있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야. 예, 좀 이런 짓 공개를 하는 게 옳아요. 공개를 하면은 어디 좀 문제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그 시험 문제 출제 전에 사전에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 바꿔서 이제 출제 내면 되는 거니까. 어? 아니 그 검토자가 검토를 하고 산업가 검토하고 뭐 그 출제자가 검토를 하는데 매번 뭐 출제 오류가 되잖아. 출제 오류가 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민간 그 훌륭한 기술자들이 많잖아. 기술자들이 보고서 어디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그러면 거기 고치고, 이거 접점만 바꾸고 뭐 동작만 바꾸고 하는데 그게 어려워? 응? 근데 얘네들은 공개를 안 해. 밥줄을 잡고 있으려고. 시퀀서들은 어차피 작업을 평가하는 거니까, 아니 그 기구리 위치 바꾸고, 에? 배관 좀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접점 바꾸고, 그럼 끝이야. 그럼 되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 뭐 PLC는 안 된다고, PLC는 그 공개를 할 수가 없겠지. PLC는 이제 시험 보는 거고, 아니면 따로 보고, PLC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아침 8시 반에 가가지고 10시까지 점검을 하잖아, PLC는. PLC를요, 그 노트북 검사, 그죠? 노트북 검사. 아니, 검사를 8시 반에 가가지고, 30분에 가가지고, 10시까지 검사를 해요. 나 진짜 환장해. 뭐예요, 이거? 뭐 얼마나 지금 부정행위를 한다고 그러는지. 이러잖아, 지금.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PLC 시험을 따로 봐요, 전산실에서. 산업인력가공단 전산실 있잖아. 뭐 전산실 해가지고, 문제를 뭐 한 30문제 만들어놔. 30문제 만들어놔가지고, 산업인력가 각 지사 전산실이나 뭐 어디 뭐 상공회의소 뭐 전산실 이런 데 있잖아.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깔아놔. 그리고 뭐 미치시면 뭐 희한한 PLC 있는 사람들은 그거 1시간 전에 와서 프로그램 깔고서 시작하라고 하고, 응? 그래서 이제 PLC 가져오고, 케이블 가져오고, 통신 케이블 가져오고, 또 파워선 가져오고, 그것만 가져오는 거야. 이것만 가져와서,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딱 그 전산실에 데스크탑 컴퓨터들 딱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딱 꽂아가지고 표시해가지고 이걸 제출을 해. 제출을 하면 그거 딱지 붙여. 몇 일차 어느 시험장 해가지고 딱 해서 하면은 그거 있잖아. 그 내가 그리고 표시 프로그램 어떤 거 몇 번 시험을 봤다라는 거. 30번 중에서 30문제 중에서 12번 문제 봤다. 그러니까 비연동으로 많이 한 문제가 나오겠지. 지금도 비연동이 많으니까. 12번 문제라는 걸 이렇게 딱 써놓고, 딱지에다 써놓고, 뭐, 어디 시험장, 이름하고 수험번호, 뭐, 이렇게 써놓는 거야. 딱지, 그래서 딱 붙여버려, 그냥.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예요? 그날, 그 시콘스미 공사하는 작업날 있잖아요. 아침에. 감독관이 그거 들고 가면 되잖아. 가가지고, 그거 딱 해가지고, 해서, 그거 가지고서, 그 PLC 나눠주고서, 자, 시골집 공사 작업 하세요. 그러면 딱 끝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봐봐. 아침에 8시 30분에 가가지고, 10시까지 이렇게 하는 시간도 이거 필요 없고, 이거 검사하려고 그 S는 하나 또 따라온 다음에 걔네들도 이제 안 와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부정행위도 완전히 100% PLC는 사라지는 거지. 완전히.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리고 또 노트북 없는 사람들 있잖아. 노트북 없는 사람 노트북 안 사도 되잖아. 아니 괜히 왜 시험 보려고 노트북 사? 그냥 데스크탑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쓰면 되지. 연습하고. 응? 여러 가지 도움이 장점이 많잖아. 그렇게 하면 이 100%또 없애는 거고. 이렇게 되고 시퀀스 헤로도는 공개를 하고 공개를 해가지고 접점에 위치하고 뭐 주회로 뭐 그런 것도 좀 바꿔서 이렇게 내면 되잖아. 그런 걸 가지고서 아이고 나 얘네들 참 그렇게 하면은 부정행위도 싹 없어지고 공정한 시험이 되고 또 시퀀스 에러도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생기면은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민간인들 통해서 이제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 알고서 이제 고칠 수가 있잖아. 고쳐서 어차피 내는 거니까 그 문제를 그런 식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불평불만 없다고. 수험생들도 불만 없고 열심히 공부해서 따면 되는 거지. 대신 이제 학원들은 그걸 반대를 하지. 왜 반대를 하겠어? 걔네들 학원들은 기능사라든가 기능장 보면은 뭐 시험 문제 나왔느냐 그거 빼다 주고서 장사하는 거잖아. 응?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빼다 줘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험 문제를 공개를 해버리니 누가 비싼 돈 내고 학원을 다니냐 미쳤냐 그거지. 그러니 학원들이 잘 될 리가 있어. 그러니까 학원들은 이제 국비 지원 있잖아. 그 실업자 교육만 해야지 뭐 어떻게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원놈들이 반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산업인력가공단에. 이해 가시죠? 원래 그렇게 하면은 딱 모든 부정이 싹 사라지고 출제 오류 되는 거 시퀀스 회로도만큼은 막을 수가 있잖아. 막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험생들도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거 얼마나 좋아. 나는 이제 장사가 좀 안 되겠지. 이제 PLC나 좀 하면 되고 이제 시퀀스 같은 거 이제 누가 하러 와? 생각을 해봐. 응? 그러니까 저도 이제 타격 받지. 이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뭐하러 학원 가고 돈 내고서 수업을 들어. 근데 저 학원들이 안 하는 거지 그렇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좀 설명을 했고요. 66회 출제 문제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나왔으니까 좀 잘 내달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준 것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싫다 듣다 하지 말고 어차피 그거는 수능이든지 무슨 시험이든지 다 그 수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다 들어야 되는 얘기야. 그래야지 더 좋게 개선이 되지. 그렇게 하고 좀 그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그렇게 그 목줄을 뒤흔들고 있고 막 그러지 말라고. 그거 참 나쁜 짓이라고 정말. 니네 정말 나빠. 산업인력가공단 니네 정말. 나 니네처럼 이렇게 나쁜 놈들은 처음 봤어. 응? 나 참. 그렇게 나쁜 놈들이 다 있을까? 그 폴리텍 놈들, 그리고 양아치 학원 놈들. 정말 나 이런 사회의 암적인 쓰레기들은 난 처음 봤어. 응? 나 얘네들 때문에 나 이 기술계가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참. 아유, 나 진짜 이런 것들이 좀 그러면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물러나야지. 물러나서 좀 잘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해야지. 아니 그거 뭐 공고 쓰레기 같은 놈들 그냥 그래서 거기서 그거 하고 있는가 봐. 참. 미안합니다. 공고 뭐 비난해서. 근데 공고 학생들도 이렇게 정직한 사람 많은데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이 가가지고 그 출제 내고 그거 잡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잡고서 계속 빼다가 그 짓을 하는 거지. 아휴. 내가 이제 좀 닥달을 하면은 좀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시험 문제 좀 작업량을 좀 줄여야지. 그게 뭐요? 빼다가 하니까 그래도 합격한대야. 참. 아이고 어이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좀 얘기하고 말자고요. 아무튼 피곤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시험 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 화이팅 하십시오. 자, 그럼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